이 재분배인데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건 신자유주의 질서는 본질적으로 빈부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빈부격차를 줄이고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가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방법을 써서 하는 게 정통입니다. 이 방법 모두 선진국들이 이 방법을 가지고 쓰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북구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북구라파는 가령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나라는 1차 분배가요 한국보다도 더 불공평합니다. 1차 분배 때는 빈부격차가 더 크고 중산층의 두께가 한국보다 더 얇아요. 적어요. 근데 이런 나라는 지금 세율이 담세율이 26%에서 30%입니다. 총 공적 부담이라는 건 세금에다가 그뿐 아니라 가령 의료보험료 또 연금 이런 출연금을 보태면은 이 부담이 45% 정도 됩니다. 40%에서 45%.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거의 자기 소득의 거의 절반을 국가에 내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는 그걸 가지고 다시 소득을 이렇게 풀어서 주는데 그 결과로 인해서 이 북구 나라들은 1차 분배는 한국보다 더 불공평하지만 2차 분배를 하고 난 다음에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제일 작은 나라 그리고 중산층이 제일 두터운 나라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러한 소득 재분배의 정부 기능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취약한 나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가장 취약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각종 보험료까지 포함한 공적 부담이 한국은 지금 26%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신자유주의 질서에서 나오는 1차 분배가 그대로 그냥 가서 양극화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고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재분배 정책을 대폭 강화해서 빈부격차를 줄이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본 이 목표는 뭐냐? 이러한 정책의 기본 목표는 뭐냐? 국민의 기본 수요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누릴 권리가 있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존, 굶어 죽지는 않아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입에 풀칠이라도 해서 굶어 죽지는 않아요. 생존. 두 번째, 교육. 빈부에 관계없이 교육받을 기회를 똑같이 가져야 합니다. 북구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이 교육의 균등 기회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층 상승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서만 그게 보장됩니다. 여러분들 저도 농촌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까지 농사짓는 농민이었습니다. 제가 등짐이면 못하는 것 없이 농사를 잘합니다. 그런 그 시골의 가난뱅이가 한국은행 총재까지 한 것은 교육 덕택이었습니다. 온갖 빚을 내고 집안이 희생해서 저를 대학까지 공부를 시켜서 한국은행 합격시켜서 그 뒤로 해가지고 제가 오늘날 이 위치에 쓴 거예요. 교육이 그걸 가능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은 우리나라 국민에게 나는 가난하게 살지만 내 자식들에 가서는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 희망이 없으면 자본주의는 끝입니다. 자본주의는 이거는 안정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국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대학을 무상교육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러나 장차는 우리나라도 대학까지 누구나 빈부 관계없이 대학까지 졸업할 수 있는 걸 국가가 보장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세 번째가 의료입니다. 몸이 아픈 문제는 빈부에 관계없어요. 이건 국가가 보장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의료 보장은 상당히 지금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이건 조금만 더 보완하면 가능할 거예요.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제가 대규모의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20조 내지 30조 원의 돈을 마련해서 이건 주로 부유층과 대기업이 내야 할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이 세 가지 기본 수요를 보장하자. 모든 국민에게 이건 보장을 한 방향으로 가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
나머지 분 뭐 좋은 차 타고 좋은 고기 먹고 여행 다니고 이거는 시장에 맡기자. 이런 이원 체제입니다. 기본 수요는 사회가 보장, 나머지 부분은 개인에 맡기는 이런 체제로 우리가 가야 된다. 이런 점에서 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그런 방향의 대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런 개혁을 어떻게 단행할 거냐? 어떤 방향으로 이 양극화와 빈곤화 성장 문제를 해결할 거냐는 구체적인 방안은 내일 다음 시간에 이 문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